색으로 곡선도 그려보세요. 뱅글뱅글한 선도 그려보면서 자유롭게 선 연습을 해보세요.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며 얇게 그려질 땐 어떻게 했는지, 오일 파스텔의 뾰족한 부분을 찾아 그어주면 되는구나 하며 머리로 알아가는 단계를 거쳐요. 어떠신가요? 뭉툭한 오일 파스텔은 푸른만으로 다양한 선을 만들어내요. 끝이 뭉툭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이 되지 않아 많이들 어려워하시곤 해요. 오일 파스텔의 다른 말은 프랙티스입니다.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는 맞지만 익숙하진 않아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저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에요. 저는 연습량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연습량이 쌓이면 분명 저처럼 그리고 저보다도 더 잘 그리게 될 거예요. 저는 한 번의 후기가 아닌 10번, 20번의 후기를 기다릴게요.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일 파스텔로 색을 채워보는 건 어떤 건지 알아가면서 오일 파스텔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충인 찌꺼기에 대해서 왜 생기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나오는지, 나아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까지도 배움에는 시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시작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드로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일 파스텔을 조금 더 깊게 재료가 주는 특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일 파스텔을 보시면 색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색이 많지 않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채 물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작업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수채 물감이에요. 수채 물감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이때 노란색의 양이 더 많으면 노란빛이 도는 밝은 연두색이, 파란색이 많으면 진한 초록색이 돼요. 이처럼 물감 양의 차이로 미묘한 색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일 파스텔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냥 덮어져 버려요. 이처럼 수채 물감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조금씩 다른 미묘한 수많은 색을 만들어내지만 오일 파스텔은 그렇지 못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일 파스텔은 72색, 수채 물감은 36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오일 파스텔을 수채만큼 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조색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채워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스케치북과 오일 파스텔을 준비해주세요. 색을 채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필요한 영역에 오일 파스텔로 빈틈없이 꼼꼼히 채워주는 걸 얘기해요. 특정한 기술 없이 색만으로 그림을 그려내요. 대표적으로 이 방법은 건물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그릴 때 꼼꼼히 채워 그려요. 앞으로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우는 건물 그리기에서 주로 사용될 거예요. 오일 파스텔의 색상 배합만으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색을 그냥 칠하는 것뿐인데 거창하게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사실 모든 오일 파스텔의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오일 파스텔을 칠하면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혹시 어떻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게 되면
오일 파스텔은 찌꺼기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이 찌꺼기는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없어요 예요. 하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찌꺼기를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찌꺼기를 없애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찌꺼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종이의 단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종이를 학대해 보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굴곡이 있어요. 이게 종이의 요철 정도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오일 파스텔이 종이 위로 지나가요. 그럼 종이의 이 부분에 색이 묻어요. 오일 파스텔로 종이에 한번 칠해볼게요. 똑같은 힘을 줘서 색을 칠했는데 이런 식으로 종이의 하얀 부분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고 색이 채워져 있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찌꺼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찌꺼기는 한번 칠해진 오일 파스텔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색이 여기에 또 묻어나겠죠? 그럼 원래 칠해져 있던 오일 파스텔은 누르는 힘에 의해 밀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홈이 쌓이게 되고 한 번 더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이 홈이 다 차게 돼요. 그때 또 오일 파스텔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종이에서 밀려나오게 된 거죠. 보세요. 한 번 더 올라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런데 바닥에 붙어있을 종이가 이미 색이 다 찼기 때문에 색이 그대로 밀려 뭉쳐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찌꺼기예요. 이론을 알았으니 종이에 직접 그려보며 익혀볼게요. 제가 미리 네모박스를 여러 개 그려왔어요. 이 안을 채워볼게요. 오일 파스텔을 좋아하는 색을 하나 골라서 우리가 칠을 하는 능력이 있을 때 끝에서부터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 많이들 이렇게 칠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두 차이가 느껴질까요? 왜 여기는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건 채색 방향 때문이에요. 첫 번째 박스를 칠한 방향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조밀조밀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마무리 해줬었죠. 여기서 제 포인트는 최소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야 찌꺼기가 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 또한 찌꺼기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죠? 이건 오일 파스텔이 가진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100% 없앨 수는 없어요. 남은 박스도 한번 채워볼게요. 내가 그린 거 잘하죠? 한 방향으로 색을 채워주세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찌꺼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연습해주세요.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되면 오일 파스텔의 색이 묻어나요. 이럴 때는 키친타올로 혹은 물티슈, 일면지 뭐든 좋아요. 오일 파스텔에 묻어있는 찌꺼기를 닦아주세요. 어떤 색이든 좋아요.
계속해서 연습해주세요.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지만 또 이렇게밖에 칠할 수 없는 점도 분명 존재해요. 작은 맥락이거나 디테일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는지 찌꺼기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했던 색 그대로 오일 파스텔의 넓은 부분으로 찌꺼기를 눌러 펴 바르듯이 콕콕 정착시켜주세요. 여기에 한 번 더 색을 올려 제가 인위적으로 찌꺼기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도구 키트에 들어있는 붓과 메탈 도구를 사용할게요. 먼저 이 도구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메탈 도구인 스키지입니다. 스키지 사용법은 젓가락을 섞듯 엄지와 중심을 맞춰 살짝 잡아주고 살짝 누르듯이 이렇게 덩어리를 정착시켜주세요. 큰 덩어리가 있으면 걸어와서 물티슈를 닦아주고 눌러주면서 정착시켜주세요. 이 스키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힘을 너무 세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일 파스텔의 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검게 긁히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살짝 들어서 살살 이렇게 거에 물티슈로 닦아주고 오일 파스텔이 부담되는 정도만 해주세요. 다음은 붓이에요. 이건 큰 면적에 색이 가득 채워졌을 때 전체를 채워넣는 용도로 사용해요. 종이에 말랑말랑 하는 거리에서 살짝 쓸어주세요. 종이에 꾹 누르지 않으면 찌꺼기가 종이가 밀리면서 오히려 종이가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찌꺼기를 최소화하는 저만의 팁과 찌꺼기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질문 중 시작하는 단계에 알아두면 앞으로 이 오일 파스텔을 배워나갈 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작업하면서 몸으로 익힌 팁들을 함께 담아보았어요.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가볍게 보고 지나간 다음 앞으로 한 챕터 한 챕터 과정을 밟으면서 중간쯤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길 추천해요. 지금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일 파스텔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분명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때 다시 보면 더 와닿을 거라 생각해요.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을 내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함께 채석해보며 오일 파스텔의 다양한 기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림 그릴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법 4가지를 배워볼게요. 오일 파스텔과 스케치북을 준비해주세요. 기법을 배워볼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종이 테이프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필요한 크기만큼 절단해서 붙여줘요. 아래에는 한 번 더 목색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두고 조금 위로 붙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 색섞기 기법입니다. 칠해줄 색을 하나 골라주세요. 제가 고른 색은 241번입니다. 여기서 칠할 때 포인트는 오일 파스텔의 넓은 면이 종이에 닿도록 해주세요. 넓은 면으로 힘을 줘서 빠르게 공간을 가득 채워주세요. 전체적으로 색이 채워졌지만 종이의 결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음은 232번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선택했던 색과 같은 계열, 즉 유사색으로 골라서 같은 방식으로 부분 채워주세요. 꼼꼼하게 채우지 않아요. 242번입니다. 또다시 반복해주세요. 이 방법이 색섞기입니다. 무사색을 여러 번 겹쳐가면서 톤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덧칠을 계속 해주지만 얇게 쌓아가기 때문에 찌꺼기가 덜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4가지 기법을 다 칠해보고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들으면서 손으로 익히는데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기법은 그라데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3가지 색 이상을 사용하고 전혀 다른 색들로 칠해줘도 괜찮아요. 201번이에요. 굳이 저와 똑같은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선택해보세요. 오일 파스텔의 넓은 면으로 조금 힘을 줘서 색을 꼼꼼히 채워주세요. 다음은 215번. 전에 칠해준 색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덮으며 위로 또 다시 꼼꼼히. 253번.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272번. 칠해준 영역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조금씩 중간에 겹쳐지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문질러서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이때 도움을 주는 도구는 블렌딩 핑거캡입니다. 이 블렌딩 핑거캡의 사용법은 이렇게 앞 뒷면이 있는데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이 면으로 문질러 사용해 줄 거예요. 손으로 문질러서 특별하게 들어주는 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부분부터 문질러서 올라갈게요. 손에 힘을 주며 위로 올라가주면 돼요. 이렇게 사용한 도구는 입으로 조물조물 씻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볼 블렌딩 기법입니다. 오일 파스텔 기법 중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고른 색은 203번이에요. 꼼꼼하게 80% 정도 색을 채워주세요. 다음은 207번입니다. 반대로 밑에서부터 절반 정도 색을 채워 올라가요. 그런 다음 다시 처음 칠했던 베이스 색으로 경계 부분을 방향을 바꿔 넓은 면으로 정리할 땐 원래 칠했던 방향으로 쑥 훑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렌딩 훈련법입니다. 255번 전체를 꼼꼼히 채워주세요.